2월쯤에 바둑계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운영 사업이 11개였는데요. 그중에 5개 사업이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폐지하지 않는 사업들은 감축이나 사업 방식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이 중 바둑은 바둑 보급하고 바둑대회 지원으로 문체부에서 32억 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지원 폐지가 될지 모른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2014년부터 3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아 알뜰살뜰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원이 내년부터 딱 끊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체부 바둑 예산 32억 원,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겠고요. 또 32억 원을 지원받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 기자의 애프터 361에서 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32억 원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문체부 예산은 1년에 한 번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바둑대회 지원 사업 명목으로 대한바둑협회에 15억 원가량이 지원되고 있고 바둑 보급 사업 명목으로 한국기원이 16억 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5억 원가량 지원을 받은 대한바둑협회는 전국 아마추어 선수들이 총 출전하는 내셔널 바둑리그와 문체부 장관배 등 굵직굵직한 대회들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문체부 장관배 같은 경우는 바둑 꿈나무 육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원은 16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바둑 선수들 육성을 하고 있고 또 바둑 국제교류 등을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 중에 바둑 국가대표 상비군 강화 훈련이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7년 동안 대표팀에 지급된 지원 총액은 약 30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 개인전 70개 중에서 30개 대회를 우승하는 수확을 거뒀습니다. 2014년부터 바둑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를 운영하면서 맺은 결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었던 한국이 2013년에 18년 만이죠. 무관이라는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이 위기감을 느꼈던 한국기원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상비군 그리고 대표 강화 사업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대표 상비군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관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국가대표 감독직을 역임했던 유창혁 감독은 2014년에 삼성화재배랑 TV바둑 아시아 선수권전 그리고 국융산 병성배 등에서 3차례 우승을 달성하면서 무관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하고 16년에는 반격에 나선 중국 때문에 타이틀 수에서 15대 4로 좀 밀리면서 고전을 했는데 목진석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 반영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세계 타이틀 경쟁에서 5대 6으로 추격을 시작을 했고요. 한국은 2018년에는 7대5, 2019년에는 7대4로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둑 국가대표 상비군 강화훈련 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 지 4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 수치로 입증된 것입니다. 세계대회에서 맹활약 중인 신진서, 신민준 선수도 바둑 국가대표 상비군 강화훈련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바둑을 둘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국가대표 리그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국가대표팀에서 최상위층 선수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둑 국대에서 활동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체부에서 2014년부터 지원하던 바둑 예산을 폐지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식통에 의하면 예산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씨름이나 전통 문예와 달리 바둑은 정부 지원 없이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시장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바둑 선수 등의 직접 수혜는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라는 목적에 비해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바둑진흥법 같은 경우는 강제적 사항이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랑 바둑사업 담당자들이 같이 면담을 통해서 바둑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이 폐지되면 바둑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게 가장 큰 것은 바둑 국가대표팀 운영 중단입니다. 2014년부터 지원했던 바둑 국가대표팀이 이제 막 결실을 맺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국 바둑의 세계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 국가대표팀의 존속은 공공목적 사업에 국가 지원이 절실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 바둑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바둑 국가대표팀 목진석 감독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모든 세계대회에서 중국이 우승컵을 내주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2014년부터 국가대표 상비군 제도가 도입되면서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한 6, 7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이제 최상위 랭커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같이 연구도 하고 또 치열한 실전 대국을 치르면서 전체적인 기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 당시 이제 신예 기사였던 신진서, 신민준 선수도 국가대표, 또 그 당시 이제 육성군 이런 제도 안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인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그 당시 이제 강자들과 많은 실전 경험을 쌓게 되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최정상권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최정상급 기사들, 또 박정환 구단이나 김치석 구단 이런 기사들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받던 지원이 바둑 관련 이제 지원이 폐지가 된다면 보급도 당연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도 공동 훈련이 만약에 바로 없어지거나 또는 희미해진다면 이제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 바둑의 경쟁력도 아마 후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고요. 수십 년간 또는 최근에도 증명이 되었듯이 바둑이 개인 종목이긴 하지만 공동 연구 또 집단 연구의 그런 중요성이라 또는 효과 등이 많이 성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도나 또는 국가대표 공동 연구의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둑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민간 후원 바둑 대회는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변 확대를 위한 바둑 보급 사업이 중단되면서 안 그래도 줄고 있는 바둑 인구가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달 장애인이나 노인, 학교, 해외 바둑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보급 기사들이 일자리 100여 개가 또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보급의 맥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아마바둑 대표 선수 하성봉 아마 8단도 이 어려움을 굉장히 토로했습니다. 일단 아마바둑의 최대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리그나 문체부 장관배 어려움을 겪을 거로 보이고요.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바둑의 최대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영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개최해오던 아주 중요한 대회인데요. 그 대회도 일단 예산이 부족해진다면 많은 바둑을 하는 꿈나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내년부터 문체부 바둑 예산 지원이 중지될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은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는 예산 폐지 재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체부 바둑 예산 32억 원 지원,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 기자의 애프터 361이었습니다. 끝!